안녕하세요. 인사동 김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도쿄에 있는 도쿄도 사진미술관에 왔습니다. 자, 지하 1층 히로시마 1945년 특별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80년이 됐네요. 아사히 신문사와 중국 신문사가 주최를 했고요.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시실을 왔습니다. 사진은 빛을 모아 이미지로 저장하는 화학작용이지만 그 속에는 사진가의 숨결과 질문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무기 리틀보이가 투하되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정보보다 전시장의 공기였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은 증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몹시 고통스러운 몸의 상태로,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는 시신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하던 카메라의 앵글로 사람의 시간이 어떻게 끊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들에서 반응하는 자극의 정도는 관람하는 사람의 몫이었겠지요. 전시장을 가득 채운 다큐멘터리 사진들만큼이나 인사동 김 교수의 눈길이 머물렀던 곳은 사진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이 오래 머물러 있던 곳은 피폭 이후의 공간이었습니다. 폭발의 순간보다 더 길게 이어진 것은 그 이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병, 차별, 침묵,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기억들. 전시는 묻습니다. 전쟁은 끝났는가? 피해는 정말 과거의 일인가? 역사적, 사회적 증거물로 진실을 전달하고 있는가? 핵무기의 비인간성과 책임 문제는 어느 시점까지의 메시지인가? 이 전시는 일본만의 이야기를 재현한 것도 과거의 기록 속에 존재하는 사건만도 아닙니다. 핵무기라는 선택이 한 도시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이 현재에도 어떤 균열을 미치는지 그 영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원폭 피해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현장을 카메라에 담는 작업 자체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작품을 마주하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수많은 관람객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사진에만 집중하는 것도 인사동 김 교수에게 흔한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거운 침묵 속에도 분명한 울림은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도 끝내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실. 우리의 일상 속에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윤리적 태도. 이 영상이 전시를 직접 보지 못한 분들에게 축소되거나 침묵되어 온 국가 서사 속의 질문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전쟁이 곧 끝나기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면서 도쿄도 사진미술관 누리집에 게시된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자, 함께 보시겠어요? 이 사진의 제목은 버섯구름 아래에서 8월 6일의 기록입니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폭발한 2, 3분 후에 촬영한 야마다 세이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버섯구름을 가장 먼저 찍은 작가라고 인정된다는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군의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에서 투하된 원자폭탄은 히로시마 심화병원 상공 600m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열과 폭풍이 도시를 덮친 순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순식간에 파괴되거나 불타 사라졌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진은 순간의 포착이라고 하지만 이 사진이 보여준 것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혹시 순간 그 이후는 아니었을까요? 전시장에 걸린 사진들은 폭발 직후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버섯구름, 불길에 휩싸인 도시, 그리고 부상당한 시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기록자 역시 그 위험한 도시 안에 있었고 죽음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진가는 폭심지에서 약 2.2km 떨어진 다리 위에서 부상자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처음 사진을 찍고는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셔터를 누를 때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눈물이 뷰파인더를 가렸다. 이것은 기록을 위해 준비된 사진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파괴가 원자폭탄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은 묻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장면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처와 폭력은 어디까지 기억되는가? 이 사진의 제목은 희생증명서를 쓰는 경찰관입니다. 주고쿠 신문의 사진기자 마스시게 요시토가 찍었습니다. 촬영 시각은 1945년 8월 6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원폭이 투하된 지 불과 몇 시간 후입니다. 장소는 히로시마시 중심부에서 약 2.4km 떨어진 지역. 사진 속 경찰관은 폭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사망자와 피해 사실을 기록하는 희생증명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구호를 받고 시신을 인수하고 삶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쓰는 손 역시 피폭을 겪은 이의 손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작가도 목격자인 동시에 증언자가 되는 것이지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기록한다는 것은 작가에게 어떤 무게였을까요?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피부가 양탄자 조각처럼 흘러내렸다. 그 고통 앞에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어 20분을 망설였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으나 미국 점령군에게 압수되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속 장면은 극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울부짖음도 불길도 없습니다. 책상 위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문서 작성. 수많은 죽음이 이 종이의 앞뒤에 있었겠죠.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진행되는 이 행위가 사진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이 사진은 원자폭탄 투하 이후 완전히 불타버린 노면 전차를 기록한 것입니다. 나가타 사치오의 작품이에요.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폐허가 된 히로시마 시내의 모습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촬영과 공개를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창문을 가리고 작은 틈 사이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촬영 시기는 1945년 8월 10일부터 11일 사이 폭심지에서 840m 떨어진 지점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실어 나르던 히로시마의 교통수단이 철로 위의 시간을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히로시마 전기철도에 따르면 원폭 투하로 인해 회사 소속 직원 18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전차를 운행하던 승무원뿐 아니라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어린 학생과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시내를 달리던 노면전차 123대는 상당수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잔해 속에서 살아남은 차량을 수리해 불과 사흘 뒤 노면 전차 운행을 부분적으로 재개합니다. 이 빠른 재개는 회복의 상징으로 종종 언급되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의 의미가 정말 회복이었을까요?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며 그 행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듯이 이 참상을 담은 한 장의 사진에서 읽어내야 할 이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노면전차 역시 폭발 그 자체보다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보다 그 이후의 시간을 증언합니다. 행정은 서류로 희생을 기록했고 도시는 전차를 급히 수리해서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진의 제목은 피포쿠의 시가지에 서 있는 소녀입니다. 구니히라 유키오의 작품입니다. 1945년 8월 9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지 사흘 뒤에 촬영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 한 소녀가 카메라를 향해 서 있습니다. 도시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잔해, 원래 여기에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리기 어려운 공간적 배경입니다. 작가는 소녀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내라고 말했다는데 당시에는 이 소녀의 이름도 이후의 삶도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이 지난 뒤 이 한 장의 사진이 다시 세상에 공개되었고 한 남성이 신문사에 연락을 해옵니다. 제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부상 부위의 특징,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사진 속 소녀는 당시 10살이었던 후지 유키코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해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1977년 42살의 나이에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듯이 정보가 담긴 것입니다. 이 사진이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입구에 상설 전시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폐허의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키쿠치 슌키치는 사진통신사 도호샤 소속으로 원자폭탄 투하 약 2달 뒤 히로시마의 병원과 구호소에서 피폭자들의 상처와 방사선 증상을 촬영했습니다. 리빙 히로시마 작업으로 폐허를 딛고 살아가던 현장을 기록했고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반핵 사진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들은 원자폭탄의 열이나 폭발로 다친 모습이 아닙니다. 공포도 울음도 없는 무표정함, 그러나 머리카락이 빠진 모습은 이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지에서 불과 460m 떨어진 후쿠로마치 국민학교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어서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교직원과 학생 110여 명은 대부분 즉사했습니다. 이 학교 건물은 임시구호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그리고 가족에게 흔적을 남기려고 벽에 메시지를 썼습니다. 키쿠치 슌키치는 1945년 10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촬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13살짜리 도키코의 절규입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왜 죽지 않았을까? 제발, 제발 전쟁 없는 세상, 핵무기 없는 세상을. 히로시마 1945, 그날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을 촬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시는 삶과 죽음을 증언한 기록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들,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 희생증명서를 작성하던 경찰관, 불타버린 노면 전차, 그리고 벽에 남겨진 생존자의 메시지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사진작가들은 그 참혹한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카메라는 인간이 끝내 살아내야 했던 나머지 시간까지도 담아내었습니다. 그 기록은 지금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쟁은 온전히 끝났는가? 핵무기의 위협은 과거의 일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을 어디까지 기억해야 하는가? 여전히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누군가는 애써 잊으려 노력하며 또 누군가는 끝내 인정받지 못한 시간을 묵묵히 견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든 평화를 향한 단호한 응답이든 기록은 박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진작가는 순간을 프레임 안에 붙잡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전시였다고 할까요? 머릿속에 뒤엉 긴 질문을 안고 인사동 김 교수는 천천히 전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